한국의 한 초등학교. 중년의 외국인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걸수록 남성은 지쳐가는데요. 그러던 중 정문에서 지도하고 있던 선생님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남성에게 빠르게 다가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로날드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로날드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탄탄대로만 달려왔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던 가게도 성공적이라고 할 정도로 잘 되었고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랑하는 딸 K씨까지 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죠. K씨는 아내를 쏙 닮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말 예쁘다며 뒤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말은 또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런 가정을 가질 수 있었던 저란 남자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항상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처음으로 비틀거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다던 그 예쁜 딸 K씨 때문이었습니다. K씨는 갑자기 멀리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하면 제 가게를 물려받게 될 터이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핏줄인 K씨에게 가게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을 잘 다니던 K씨가 방학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국에 간다길래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이라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옆에서 편의점을 하는 한국인인 김씨가 생각나더군요. 예전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캐나다로 넘어왔다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정도라면 살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입을 떼기도 전에 K씨는 가고 싶은 이유를 줄줄 댔습니다. 하지만 딸을 그렇게 먼 곳까지 아무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나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대신 하루 한 번은 문자라도 하면서 연락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K씨는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죠. 어딘가에 도착할 때마다 문자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K씨는 3주 동안 한국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새삼 감사함이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K씨는 더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잠깐의 힐링은 이렇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가 싶더군요. 저는 가면 갈수록 자랑스러워진 K씨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K씨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던 그날 갑자기 K씨가 아내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결혼을 발표하는 건가 싶어서 긴장이 되더군요. 주변에 딸이 있는 친구들에게서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한탄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딸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감정이 교차하던 순간 K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었죠. 그때 당시 아내도 당황한 눈치였기에 제가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이야기는 K씨의 이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한국으로요. 저는 K씨에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호하게 맞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쿵 하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 저번에 한국에 갔던 친구가 남자친구였냐고 물어봤습니다. K씨는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여자인 친구와 둘이서 다녀온 것이 맞고 자신은 남자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 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굳이 한국으로 이민을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캐나다가 땅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한국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서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더 이상 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K씨는 그날부터 한국에 대한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던 K씨가 이러니 오히려 저는 더 보내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 씨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정착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딸의 행동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싸움이 길어질 때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제 명의로 된 집에서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K 씨가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K 씨는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K 씨를 데려오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납치라든가 안 좋은 일을 상상했으나 그렇게 집을 나갔던 K 씨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자신은 알아서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제 돈으로 산 것들은 다 두고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순간에 저희 부녀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렸다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K 씨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제가 사과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오히려 K 씨가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부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와는 어느 정도 연락을 하는 줄 알았지만 아내와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이 정말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 잘난 한국인지 어딘지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러던 중 제 옆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김 씨의 편의점이었어요.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 왜 돌아가냐는 말에 남은 생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네는 이미 한국에 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문득 생각이 나 김 씨에게 우연이라도 딸을 만나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넓은 곳이라면서 만일에 하나 보게 되면 이야기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며 인사를 했죠. 그런데 김 씨가 떠나기도 전에 저에게 K 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문 하나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K 씨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혹시 그 소문의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냐고 했으나 김 씨는 남편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소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주소라도 주라고 했죠. 하지만 그 남편의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 딸을 찾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건 범죄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K씨가 아내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했다는데 그게 대수인가요? 아내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자고 했으나 저는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던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제 귀한 딸을 데려갔나 싶기도 했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무수한 한국은 미래도시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김 씨가 준 주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신기했던 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은 조금이라도 영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영어를 모른다고 했어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핸드폰 번역기를 돌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상냥한 친절을 받으며 딸이 결혼했다던 그 이혼남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저녁이 되는 시점이었기에 저는 근처에 숙소를 잡고 다음날 아침에 가기로 결정했죠.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교를 서성거렸죠. 아이들이 혼자서 등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부모가 데려다 주거나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는 캐나다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K씨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작전을 바꿔 보이는 아이들에게 다 사진을 들이밀어 아냐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알기는 할지 걱정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이들은 영어를 당당하게 하더군요. 틀린 어법도 있었지만 제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딸을 아는 듯 했으나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던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고 어쩔 수 없이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K씨와 어떤 사이냐고 하더군요. 딸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는 어딘가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 이름을 묻고는 상대방에게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인 그는 잠깐 앉으라면서 한쪽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걱정되던 와중에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죠. 바로 제 딸인 케이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학교 안에서 나오더군요. 그 아이를 보게 되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자존심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건강하게만 있어준 것이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K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는 어떻게 찾았냐고 하더군요. 제가 이야기가 길다고 하자 딸은 잠깐 생각하더니 저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데려가더군요. 무슨 상담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K씨는 한국에 어떻게 왔냐부터 시작해 온갖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지만 최대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한동안 알게 된 사실은 애 딸린 한국 이혼남과의 결혼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 근처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가끔 같이 걸어왔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김 씨의 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을 낼 수 있는지, 김 씨는 어떻게 그걸 듣게 되었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더군요. K 씨는 한국에서 볼 줄 몰랐다면서 직접 와보니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딸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다면서 제가 K 씨의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살고 싶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냐고 물었죠. 딸은 사실 제 가게를 물려받는 것에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민이라든가 멀리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한국 자체가 좋다고 하더군요. 딸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행동을 옳지 않았다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K씨의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딸에 대해서 너무 단정지으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가게를 물려받을 것을 예상했다니. 저는 K씨에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면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딸과 저는 그날 오랜만에 예전 생각이 나도록 함께 했습니다. 한국 바비큐라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 소주도 같이 먹고 노래방이라는 곳을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죠. 그러다 보니 새벽이 되었음에도 밝은 상가의 불빛을 보면서 정말 늦게까지 놀 수 있는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삼겹살과 소주인데요. 시끄러운 가게 안에서 K씨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순간이 지금까지도 웃음 짓게 만드는 추억입니다. 다음 날 딸의 등굣길이자 출근길을 어린 시절처럼 같이 걸어갔는데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제잘거리며 말을 걸더군요. 그제야 아이들이 K씨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유가 제가 누군지 몰라 함부로 알려주면 선생님이 위험할까봐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았죠.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K씨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그 외로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K씨를 한국에 둔 채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언젠가 한국으로 가자면서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후진국도 아니었고 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딸은 여전히 한국에서 지내며 현재는 한 학원의 영어 강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한국의 아이들은 딸에게 많은 애정을 주는 모양이에요. 통화를 할 때마다 학생들 이야기뿐이거든요. K씨가 한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터를 잡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저 또한 행복하답니다. 지금까지 로날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